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2달 동안 광양시 인구가 1,200여 명 늘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여수시와 순천시 인구는 모두 줄었는데요. 두 지역에서 광양으로 이동한 인구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에 띄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광양시입니다. 지난 3월 15만 1,300여 명이던 인구가 지난달에는 15만 2,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초 석 달 동안 매달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2달 사이 다시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늘어난 인구수만 1,200여 명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된 부분과 어린이 보육재단을 통한 지원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인구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신규 모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명품 아파트가 입주가 들어가 버리면 인구가 굉장히 늘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는 지금 아파트가 공사 중이에요. 지금 청약 단계고 이렇게 저희 분석했다는 것만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 순천시와 여수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전남 동부권 제1의 도시라며 엎치락 뒤치락 해오던 두 지역은 2달 동안 인구가 모두 줄었습니다. 순천시 인구는 올 초 매달 300여 명 이상씩 늘다가 최근 2달 사이 1,000여 명이 줄었고 지난해 말부터 계속 줄던 여수시 인구는 최근 2달 동안 5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5월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 700여 명, 여수시 인구는 28만 1,200여 명이 됐습니다. 두 지역에서는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순천시는 3월부터 5월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지급했던 지역형 지원금이나 또 3월, 4월, 5월 정도 되면 그 학생들이 20대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취업하고 그 진학 문제 때문에 많이 빠지죠. 서울, 경기, 강주로 많이 빠지거든요. 또 정확한 분석은 다음 달에 나온다면서도 지난 4월 광양으로 309명이 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로의 이동은 여수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여수에서 광양으로 이동한 인구는 340여 명에 달합니다. 자연감사라고 그러죠. 사망에 자연감사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양으로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분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광양으로 많이 나갔고 그거 외에는 또 이제 사실도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좀 전출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 2달 동안의 추이를 보면 순천과 여수에서 줄어든 인구의 약 28%가 광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들어오고 나오는 반복되는 현상의 결과인지 광양이 살기 좋은 도시임이 입증된 결과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한민국 1호 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에 멸종 위기동물인 살기 나타났습니다. 어미를 잃은 채 발견돼 긴급 구조됐는데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끼 살을 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낯선 지 한참을 경계합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삭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산이나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지만 살충제 피해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이제는 2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새끼 삭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9일 낮 정원 주변을 순찰하던 사육사가 어미를 잃은 새끼 삭을 발견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았을 것 같고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어미랑 같이 이제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혼자 떨어져서 미아가 돼서 이제 어미가 이제 찾지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삭은 고양이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때문에 길을 잃은 삭을 고양이로 착각하고 키우다가 삭이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삭은 이마 쪽에 11자 무늬가 선명하고 귀 뒤쪽에는 흰색과 검정색 점박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서식 환경도 다릅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건조한 곳을 선호해 도심가에서 서식합니다. 반면 삭은 습한 산이나 계곡 주변에서 단독 생활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관광객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국가정원 주변에 멸종위기종 삭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솔직히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자부심도 있고 여기가 최대한 생태랑 가깝게 꾸며놨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순천시는 삭 출현 소식에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순천 전 지역에 멸종위기종 44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나타나는 사슴이나 이런 삭, 혹은 수달 등을 보면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생태계 평화를 가져오는 순천이다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새끼삭은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 일정 기간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다시 삭이 발견됐던 지점에서 방생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추진했던 학교 공간 혁신 현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바꿔 아이들은 물론 교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데요. 권위적 시설물의 상징이었던 구령대를 없애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으로 활용하는 등 학교 현장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집에서는 보기 힘든 앵무새와 물고기, 고슴도치를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들. 작은 동물원이 학교에 마련됐습니다.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이 전시돼 있고 창고로 쓰던 장소는 놀기 좋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어두컴컴했던 곳이 아이들이 놀고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탈바꿈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둡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오지도 않고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요 절대 오지 않고 창고로 쓰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위험한 물건들도 많고 그래서 위험했는데 바뀐 지금은 되게 창고로 쓰던 곳도 교실로 만들어지고 의자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같이 떠들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게끔 잘 바뀐 것 같아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구령대나 도서관, 운동장과 교실 등 획일적인 공간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창의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남 동초등학교는 방치돼 있던 곳을 학습 공간은 물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댄스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서예입을 할지 영업을 할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서 사실 작년에 이렇게 뮤지컬부 같은 경우는 방과후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해남의 또 다른 학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아이들 사이에 더욱 편하게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화산초등학교는 기존의 도서관을 새롭게 바꾸고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공간이지만 마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켜 책을 읽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역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다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푹신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카페 같은 분위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공간을 사랑하고 또 뿌듯해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은 좀 이제 깨끗하고 화려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서 독서도 하고 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35개 학교의 공간 혁신 현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면받던 곳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는데요. 여수는 예외입니다.
그러자 여수 시민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 재정에 여유가 있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광양시도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마자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진 상황. 여수 시민단체는 광양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타 지역에서는 그 부채를 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부채도 전혀 없고 1인당 40만 원씩 줘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 여수시의회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여수시가 지난 2년 연속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만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빚을 내지 않더라도 각 부서의 예산을 줄이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떠나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려울 때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정책은 경제정책이고 사회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된다라고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재난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지급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예산 2천억 원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모두 투입된 상태라며 시민단체 기대치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세계 인력으로 이미 다 이제 본예산에 거의 편성이 됐고 이거를 타입을 했을 때는 이자를 내게 돼서 이제 그게 결국에 또 빚이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토론회나 했던 그런 입장에서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남 재정자립도 1위 도시 여수. 하지만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멀리 보고 곳간을 지켜야 재정이 거덜나지 않는다는 여수시의 완강한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은 과연 어떤 예우를 받고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지만 지금도 많은 참전 용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명예에 걸맞게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취재진이 만났던 6.25 참전용사 강효수 할아버지. 당시 88살의 나이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그의 겨울 병세가 악화돼 끝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살아생전 어르신의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명예수당이 전부.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로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혼자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면서도 정말 우리 해외에 이렇게 적극적이셨어요. 오실 때마다 뭐 하나라도 사오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셔버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했던 명예수당은 30만 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올해 3월부턴 2만 원이 인상된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참전 용사들은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어. 며칠 만에 하고 그래. 그 약값이 제일 많이 들더만. 모자라지. 판테도 모자라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급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까지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5배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과 충남만 명예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따른 그 명예수당 지급을 우리 도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는 모두 30만 명으로 적게는 70세에서 많게는 94세까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 해마다 1000여 명 가까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장흥의 한 농공단지에 수천 톤의 해양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치우라는 명령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장흥군 장평 농공단지입니다. 이곳에는 일반 제조업종이 들어오는 장평 농공단지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이 들어오는 장평 제2농공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장평 농공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요. 이전 업체가 버리고 간 해양 폐기물들입니다.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은 모두 2,000톤가량. 하지만 실제 폐기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사업자가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경매를 통해 공장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장 관계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폐기물이 쌓여있는 그 업체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폐기물 방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장흥군은 전 사업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사업자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 그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고 지금 현재 그 구원의 일상 감사라든가 도 계약 심사도 다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 입찰 공고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흥군은 전 사업자에게 행정 대집행을 통보했고 이달 중 입찰 업체 적격 심사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해 7월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6억여 원, 모두 국비와 군비입니다. 처리 이후 전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전 사업자가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행정처분과 고발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의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수년째 방치되어 온 폐기물. 사업자와 지자체의 방치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이 외식과 장보기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조 6,700억여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페를 비롯한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의 25%에 달하는 1조 4천억여 원이 사용됐습니다.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1조 3,700억여 원으로 24%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으며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5,900억여 원으로 전체 재난지원금의 10%가량이 쓰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비교했을 때 업종별 매출액이 증가한 곳은 안경점과 병원, 약국 등이었으며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 6천억 원가량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14조 2,400억 원 수준이며 행정안전부는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